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말도 없이 집을 팔고 연락도 안 되고. 그날의 선택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다. 새벽 5시. 최민호는 늘 이 시간에 눈을 뜬다.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딸 지은이네 집안을 정돈한다.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리는 일. 지은이의 남편 태훈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초등학생 손자 민재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모든 게 익숙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익숙함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공장을 퇴직한 건 65세 때였다. 평생 기계 소리 속에서 살았던 그는 조용한 일상이 낯설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질 만할 때 지은이가 찾아왔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진심처럼 들리는 지은이의 목소리. 당시 지은이네는 좁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고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꺼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집을 샀다. 25평짜리 아파트, 방 3개.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거 아버지 돈인데. 괜찮아. 어차피 나 혼자 쓸 것도 아니고 너희랑 같이 살 집이잖아. 등기는 민호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 지은이는 그게 세금 문제로 좋지 않다고 했지만 민호는 고집을 부렸다. 왜 그랬는지 당시엔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처음 1년은 좋았다. 민재가 어렸고 지은이도 바빴고 민호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다.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민호에게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은이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다. 부탁은 지시가 되었고 감사는 당연함으로 바뀌어 갔다. 아버지, 또 제 양말이랑 민재 양말이랑 섞였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를 들고 한숨을 쉰다. 민호는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문다. 어제도 그제도 같은 말을 했다. 제가 세탁망에 따로 넣어드렸잖아요. 그냥 그대로 돌리시면 되는 건데. 정말 간단한 거예요. 피로가 묻어나는 지은이의 목소리. 민호도 지쳐있지만 딸도 일하느라 힘들다는 걸 안다. 그래서 더 말을 아낀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미안하다. 다음부턴 잘할게. 다음에도 똑같으실 거면서요. 지은이가 투덜대며 빨래를 다시 분류한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부엌으로 간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어젯밤 늦게까지 쌓여있던 그릇들이다. 민호 혼자서는 이렇게 많은 설거지가 나올 리 없다. 가족이 저녁을 먹고 남긴 것들이다. 물에 손을 담그자 시큰거린다. 겨울이 오면서 관절이 더 안 좋아졌다. 특히 무릎이 심했다. 하지만
민호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지은이가 또 한숨 쉴 것 같아서다. 저녁 식탁에서 민호가 무릎을 주무르자 태훈이 말을 건넨다. 아버님,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병원 한번 다녀오세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무릎이 안 좋으시면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하셔야죠. 빨래하실 때 옥상 안 가시고 그냥 베란다에서 널어주세요. 그게 아버님한테도 편하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태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무심할 뿐이다. 그의 관심은 늘 자기 일과 자기 가족에게만 향해 있다. 민호는 그 자기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이틀 뒤 지은이가 물었다. 아버지, 왜 빨래를 베란다에만 넣으셨어요? 이불이랑 큰 빨래는 옥상에 널어야 제대로 마르는데 축축한 채로 이불 쓰면 민재가 비염 생겨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훈이 옥상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말할까? 하지만 그러면 부부 사이가 껄끄러워질 것 같았다. 결국 민호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힘들면 내가 널게. 아니요. 아버지가 하세요. 제가 언제 그걸 다 해요. 뭐라고 해도 틀린 것 같았다.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정형외과에서 무릎 주사를 맞고 돌아온 날, 민호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병원비는 자신의 연금에서 냈다. 딸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까지 해드려야 하나요? 말을 듣기 싫었다. 민호의 연금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많지 않지만 병원비와 자신의 용돈으로는 충분했다. 생활비는 내지 않는다. 지은이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고 민호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 집이 자기 집이니까. 하지만 요즘엔 그게 미안하게 느껴진다. 생활비를 내지 않으니 집안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만든 의무감이었다. 아버지,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선 지은이가 물었다. 민재학원 픽업 시간이라고 했다. 벌써 5시 반이었다. 걱정 마라. 뭐라도 해 먹을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태훈 씨도 회식이라서 늦고요. 그래, 다녀와라.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진다. 민호는 무릎을 주무르며 텔레비전을 켰다. 배가 고프지만 일어서기가 귀찮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팠다. 주사를 맞았지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가지 있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민호는 밥을 데우고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식탁이 쓸쓸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민재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지은이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민호는 그저 듣기만 해도 즐거웠다. 언제부터였을까? 저녁 시간이 따로 놀기 시작한 게 지은이는 바쁘다는 이유로, 태우는 회식이 많다는 이유로, 민재는
학원이 늦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민호는 점점 혼자 밥을 먹게 됐다. 밤 9시가 되어서야 가족들이 돌아왔다. 민재는 피곤한지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지은이와 태우는 부엌에서 간단히 야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지은이의 목소리에 멈춰 섰다.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펜션 가는 거 확정했어요. 우리 셋. 민호는 그 숫자를 곱씹었다. 지은이, 태훈, 민재,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다. 아버님한테는 말씀드렸어?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요. 근데 솔직히 함께 가기엔 아버지 무릎도 안 좋으시고 펜션 주변이 산길이라 걷기 힘드실 거예요. 억지로 모시고 가면 아버지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눈치 보이고 그렇긴 하지.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지. 이틀인데 뭐 냉장고에 반찬 넉넉히 해드리면 되죠.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방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 집들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민호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아내 생각을 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니, 어쩌면 똑같았을지도 모른다. 늙은 부모는 어디서든 짐이 되니까.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주말에 가족들이 떠나고 민호는 혼자 남았다. 이틀이 얼마나 조용한지 처음 알았다. 아무도 빨래를 나무라지 않고 식사 시간을 재촉하지 않았다. 민호는 천천히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커피를 내려 마셨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었다. 낮에는 동네를 산책했다. 무릎이 아팠지만 천천히 걸으면 괜찮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젊은이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저녁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소파에서 잠들었다. 누가 깨우지도 방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게 아니라 버려진 기분이었다. 마치 더 이상 필요 없는 가구처럼. 월요일 아침 가족들이 돌아왔다. 민재는 신나게 여행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 거기 공기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계곡에서 물고기도 봤어요. 그래, 재미있었구나. 할아버지도 다음엔 같이 가요. 민재는 순수했다. 아직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는 나이였다. 민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다음엔 그러자. 하지만 그 다음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피곤한 표정으로 짐을 정리하는 지은이. 민호는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다. 재미있었어? 네, 좋았어요. 아버지는 괜찮으셨어요? 응, 편했어. 다행이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줄 알았어요. 지은이는 별 의심 없이 그렇게 말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날 저녁, 민호는
우연히 지은이와 태훈의 대화를 듣게 됐다.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호는 화장실에 가다가 그만 멈춰 섰다. 이번 주말 진짜 좋았어. 오랜만에 우리끼리 시간 가진 것 같아. 태훈의 목소리였다. 그러게요. 솔직히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눈치 보여서 불편해요. 뭘 하든 아버지 괜찮으신가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문제요? 계속 같이 사는 게 맞나 싶어서.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도 솔직히 힘들고 서로한테 스트레스잖아. 실버타운 같은 데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아버지도 더 자유로우실 거고 우리도 솔직히 좀 편해지고. 근데 아버지가 동의하실까요? 설득해야지.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 많잖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아버지 자존감에도 좋을 수 있어. 지은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아버지 혼자 두면 죄책감 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힘들어. 아버지도 이제 일은 가까우신데 본인 인생 사실 수 있어야지.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민호는 더 듣지 않았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됐구나.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짐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서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이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다. 40년간 모은 돈과 퇴직금 중 남은 것,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 집을 사는데 대부분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있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문제 없었다.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세 4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병원비 10만 원.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는 부동산 앱을 깔았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웠지만 천천히 익혔다. 민재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그러면 지은이가 알게 될 것 같아 혼자 해결했다. 딸 가족과 함께 사는 이 집은 민호 명의였다. 15년 전 공장에서 퇴직금을 받았을 때 딸 가족이 전세 걱정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전 재산을 쏟아부어 산 집이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시 지은이가 걱정했지만 민호는 괜찮다고 했다. 어차피 혼자 쓸 돈도 아니고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저희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게 세금도 덜 나오고 나중에 상속도 편하고.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민호는 자기 이름으로 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다. 그냥 자기 돈으로 산 집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할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하니 다행이었다. 민호는 부동산 중개사를 만났다. 조심스럽게 집을 내놓고 싶다고 했다.
물었다.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니요. 아직. 혹시 나중에 문제 되진 않을까요? 제 명의 집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중개사는 더 묻지 않았다. 시세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고 매물을 등록했다.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다. 신혼부부였다. 집을 보러 온 날, 민호는 지은이네가 외출한 틈을 타서 안내했다. 조용하고 좋네요. 학군도 괜찮고요. 젊은 남자가 만족스러워했다. 여자도 주방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3년 정도요. 좋은 집인 것 같아요. 계약하고 싶은데 언제쯤 이사 가능하세요? 한 달 안에 가능해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민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강릉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이었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바다가 보인다고 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민호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혼자 사시게요? 강릉의 부동산 사장이 물었다. 네, 혼자요. 자녀분들은 괜찮대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민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보증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받았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아내와 찍은 사진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걸 보면서 민호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사 날짜를 잡았다. 지은이네 가족이 또 여행을 간다고 했다. 이번엔 제주도라고 했다. 3박 4일. 아버지, 이번엔 좀 길어요. 괜찮으시죠? 그래, 다녀와라.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은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민호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요. 민재 방학 기념으로요. 목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올게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냉장고에 반찬 넉넉히 해놨어요. 그리고 혹시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지은이의 말은 친절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그건 의무감에서 나온 친절이라는 걸. 목요일 아침 가족들이 짐을 싸서 나갔다. 민재가 신나서 인사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호는 현관까지 나가 손을 흔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1시간 뒤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민호는 며칠 전에 미리 연락해둔 작은 용달차였다. 짐이 별로 없네요? 기사가 물었다. 네, 많지 않아요. 옷가지를 담은 박스 3개, 책과 사진첩이 든 박스 하나, 그리고 간단한 이불과 베개. 그게 전부였다. 민호는 집을 둘러봤다. 3년을 산 곳이었지만 애착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자기 집 같지 않았던 것 같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다. 며칠 동안 고민해서 쓴 글이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강릉으로 떠난 뒤일 거다. 이 집을 팔았다. 다음 달 15일에 새 주인이 들어온다. 너희가 이사할 시간은 충분히 준 셈이니 집 알아보고 준비해라. 매매 대금에서 이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내 통장으로 보냈다. 나머지는 내가 쓸 거다. 그것도 내 돈이니까 원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나쁜 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됐고 너희는 나에게 불편함이 됐다. 이게 서로에게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70년을 살았는데 막상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 이제라도 찾아보려고 한다. 전화번호는 바꿀 거니까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 민재 잘 키워라. 그 아이는 착하다. 너무 힘들게 키우지 마. 마지막으로 고맙다. 3년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아버지 최민호. 강릉행 버스는 4시간이 걸렸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다. 빌딩 대신 산이 보였고 터널을 지날 때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강릉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택시를 타고 계약한 원룸으로 갔다. 바닷가 근처의 오래된 빌라 2층이었다. 여기에요. 택시 기사가 말했다. 민호는 짐을 내리고 계단을 올라갔다. 무릎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다. 열쇠로 문을 여니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작은 방이었다. 부엌과 화장실이 달린 원룸. 가구는 없었지만 창문이 컸다. 그리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민호는 창가에 섰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울고 바람이 불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민호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벽장에 걸고 이불을 펴고 사진첩을 작은 선반에 올려놓았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전부 민호의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근처 마트에 갔다. 혼자 먹을 만큼만 샀다. 라면, 계란, 우유, 빵, 과일 몇 개. 계산대에서 점원이 웃으며 말을 건넸다. 여기 처음 오셨어요? 얼굴이 낯선데.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여기 살기 좋아요. 조용하고 바다도 가깝고. 그래요? 네. 어르신들 산책하기 딱 좋죠. 아침 일찍 나가면 일출도 볼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랜만에 지은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라면에 계란을 풀어 넣었다. 간단했지만 맛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편해서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 후 민호는 바닷가를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과 어두워지는 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민호는 모래사장에 앉았다. 차가운 모래가 손에 닿았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민호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이 풍경의 일부가 되는 거구나.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다. 내일 아침 누가 깨울 일도 없고 빨래를 나무랄 사람도 없었다. 그저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밤이었다. 사흘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민호는 폰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지은이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10번, 20번. 민호는 폰을 꺼놓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다니? 아버지,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민호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전화와 문자가 줄어들었다. 아마 집을 알아보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뒤, 민호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걷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낮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다. 저녁에는 다시 바닷가를 걷고 일찍 잠들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민호는 만족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속도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 어느 날 오후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민호는 문을 열었다. 지은이였다. 아버지, 지은이의 눈이 붉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말도 없이 집을 팔고 연락도 안 되고. 들어와. 민호는 문을 열어주었다. 지은이가 작은 원룸을 둘러봤다. 허름한 방, 간단한 살림,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살만해. 아버지,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최민호야.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무슨 말씀을. 너도 알잖아. 우리 같이 사는 게 서로한테 안 좋았어. 너는 나한테 짐스러웠고 나는 너한테 불편했어.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철없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70년을 살았는데 막상 나를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도 지은아,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내가 나쁜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해. 너는 내 가족을, 나는 내 삶을. 아버지가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아프시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도 어른이야.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한참을 울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생활비예요. 받으세요. 됐어. 나 연금 있어. 충분해. 그래도 지은아, 가봐. 민재 학교 끝나는 시간이잖아. 민호는 문을 열었다.
있었다. 지은이가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아버지, 정말 다시는 못 봐요? 연락은 필요할 때만 하자. 명절이나 생일 때. 알겠어요. 지은이가 계단을 내려갔다. 민호는 문을 닫았다. 창밖으로 지은이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다. 민호는 차를 한 잔 끓여 창가에 앉았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갈매기가 날아갔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호는 강릉에 완전히 적응했다. 단골 식당도 생겼고 아침마다 인사하는 이웃도 생겼다. 오늘도 산책 가세요? 위층에 사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럼요.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할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했고 민호는 들어주었다. 편안한 침묵도 나눴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아내와 살던 시절, 지은이를 키우던 시절, 그리고 지금 글을 쓰다 보니 정리가 됐다.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 민호는 창밖을 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이제 시작이야, 최민호. 민호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웃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좋게 들렸다. 그리고 1년 후, 봄이 왔다. 민호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원룸 뒤편의 작은 공간에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다. 손이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기분이 좋았다. 최 선생님,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이웃집 김 선생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다. 민호는 이제 최 선생으로 불렸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최민호. 날씨가 좋아서요. 김 선생님은 산책 가세요? 네. 같이 갈래요? 텃밭 좀 더 만지고 갈게요. 나중에 바닷가에서 봬요. 민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릉에는 민호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가벼운 안부를 나눴다. 깊이 파고들지 않는 적당한 거리의 관계. 민호에게는 그게 편했다. 점심을 먹고 민호는 노트북을 펼쳤다. 3개월 전부터 시작한 글쓰기 수업의 과제였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본 공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이번 주 주제는 내가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순간입니다. 강사의 말이 떠올랐다. 민호는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다.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지은이가 5살 때였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날. 아빠, 놓지 마. 안 놓아. 걱정 마. 그런데 어느새 지은이는 혼자 페달을 밟고 있었다. 뒤돌아본 지은이의 얼굴, 놀람과 기쁨이 섞인 표정. 아빠, 나 혼자 타는 거야. 그래, 내가 하고 있어. 민호는 그 장면을 글로 옮겼다. 쓰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좋은 기억들도 있었구나.
미운 감정만 남은 줄 알았는데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이였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아버지. 응. 설 명절인데 민재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민호는 침묵했다. 억지로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민재가 할아버지 얘기를 자꾸 해서요. 잘 지내니? 네. 새 집도 괜찮고.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아버지, 미안해요. 늦었지만. 됐어. 그런 말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 명절에 민재만이라도 보내도 될까요? 태훈 씨랑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민호는 창밖을 봤다. 바다가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 네, 아버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순수하게 웃던 손자. 민호는 결정했다. 거절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도 않겠다.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보는 것과 가족에게 얽매이는 것은 다르니까. 설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다. 민재가 온다고 했다. 하루만 묵고 갈 거라고. 초인종이 울렸다. 할아버지. 민재가 달려왔다. 민호는 손자를 안아주었다. 키가 많이 컸다. 잘 지냈어? 네. 할아버지, 여기 바다 진짜 가까워요. 나중에 같이 가요. 그래, 가자. 지은이와 태우는 현관에서 머뭇거렸다. 들어와. 차라도 마시고 가. 괜찮아요. 저희는 숙소로 갈게요. 내일 데리러 올게요. 그래. 지은이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네. 지은이와 태훈이 떠나고 민호와 민재만 남았다. 민재는 신기한 듯 방을 둘러봤다. 할아버지, 여기 작은데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할아버지도 여기 좋아. 할아버지는 왜 여기로 왔어요?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로 살고 싶어서.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민호와 민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민재는 신나서 모래를 만지고 파도를 피하며 웃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녁에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민재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다시 같이 안 살아요? 응. 왜요? 엄마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할아버지도 너희 보고 싶어. 근데 같이 사는 거랑 보고 싶은 건 다른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직은 몰라도 돼. 민재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었다. 민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지은이가 민재를 데리러 왔다. 잘 지냈어요? 네. 할아버지랑 재미있었어요. 민재가 신나게 말했다. 지은이는 민호를 봤다. 아버지,
감사해요. 별말을. 손자 보니 좋더라.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래. 미리 얘기하고. 지은이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았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재가 손을 흔들었다. 민호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들이 떠나고 민호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민호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일기를 썼다. 민재가 다녀갔다. 많이 컸다. 함께 바다를 걸었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했다. 가족이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구나. 이제야 알았다. 민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검푸른 바다, 날아가는 갈매기들. 민호는 웃었다. 가족이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이른이 되어서야 알았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산다. 최민호, 이제 시작이야.